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강경 행보를 엄청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최근 며칠 극명하게 나타난 대로 북한은 영내에 엄청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만 해도 국방부는 언론의 논평 요구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경하게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전화 간담회에서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결정전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도 동맹인 한국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이익과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며 군사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는데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국익과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대북 특별대표를 겸하는 비건 부장관도 함께한 점으로 미뤄 북한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을 앞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볼턴은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의 실책과 무능을 비판했고 트럼프는 볼턴의 말을 따랐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출간 예정인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관련 비화를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단순한 홍보 행사로 생각했고 비핵화 협상에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 회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깎아내리면서 성공할 확률이 제로라고 혹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북미 비핵화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라며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표시했습니다. If he thought he could get a photo opportunity with Kim Jong-un at 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 there was considerable emphasis on the photo opportunity and the press reaction to it. 회고록은 57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백악관 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 상당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달라며 재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윗을 통해 볼턴이 북한에 선 핵폐기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북미 관계는 끝난 것이었다며 멍청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에는 볼턴의 말을 따랐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볼턴을 강경파로 몰아붙였습니다. Terrible thing that he did, but he broke the law. Very simple. This is highly classified. That's the highest.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법무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회고록 공개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구내식당 방문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식당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월 말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 서울청사 일부 시설이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정부 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구내식당에 기계를 설치한 50대 설비기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서울청사 관리소는 즉각 식당을 임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구내식당 근무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설비기사와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 설비기사는 다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사 측은 직원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설 일부가 문을 닫은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오면서 폐쇄 조치는 면했습니다. 전국 11개 정부청사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시설이 폐쇄된 건 대구와 세종청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신규 감염도 속출하면서 확진 환자 수는 엿새 만에 다시 50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공사 현장에서 70대 안전관리 요원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모두 4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확진됐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시민들하고 접촉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직원 휴게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15일 처음 확진된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하지 못한 12개 상임위원장을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21대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18개 위원회 중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을 결정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는 한 협상이나 의사 일정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로 가져가간다 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특히 협상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 현재 광주의 한 사찰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받은 상처가 크다며 주 원내대표가 당분간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간 막판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도 최대한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린 뒤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지 상임위원장을 몇 명이나 뽑을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행위나 차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는 상점에서 일하는 한인 남성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한 미용품 가게, 상점으로 들어서는 흑인 남성을 향해 직원인 김모 씨가 다가가 뭔가를 말하자 느닷없이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 흑인 남성은 어디서 왔느냐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폭행을 한 뒤 상점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요.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